66페이지 봅시다. 자, 이번에 헌법의 개정 절차인데, 자, 헌법 개정 얘기는 계속 나와서 꼭 암기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이거 알아나? 너네 헌법을 봐봐. 지금 헌법은 이미 우리 헌법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헌법은 제정은 없어. 새로 만드는 건 없고 뭐만 있는 거야? 개정만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개정안의 제한 주체는 밑줄. 제재부형 과반수, 의회랑 대통령이. 여기 맨 상단에 보면 헌법의 제한은 제재부형 과반수, 즉 의회에서 제재부형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헌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제안이 자, 헌법을 바꿉시다가 아니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헌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제재부형 과반수 이상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초안을 만들어서 헌법안을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거나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일단 공적으로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하고요.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제재부형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요. 엄격하지. 특별의결이고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되죠. 그럼 30일 이내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민투표 무조건 거쳐야 돼요. 국민투표. 자, 그럼 국민투표는요.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거고, 자, 그 중요한 건 있어. 국민투표를 통과해서 만약에 그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거든. 중요한 거 공포하자마자 효력이 발생. 공포하자마자 효력 발생. 그래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공포하자마자 효력 발생. 중요한 내용들은 또 밑에 자 차근차근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 아까 강조한 거죠? 3번 예산 결산의 심의와 집행 절차.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봐봐. 자 67페이지는 뭐가 있냐면, 자 국회의원 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 특권 두 가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자 하나는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면책 특권이 있어. 자 불체포 특권은 이런 거야. 나중에 배울 텐데, 내가 만약에 경찰이 또는 검찰 집단이 사람을, 어떤 개인을 체포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압수하거나 물건들을 또는 수색하거나 또는 구속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 영장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일단 체포가 되지 않을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 근데 이거 무조건 외우면 안 돼. 한번 보자. 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것. 자 이거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봐봐. 자 만약에 2월 1일 날 임시회가 열린 거야. 그거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서 만약에 2월 28일까지 임시회가 소집이 됐어. 그런데 국회의원 A라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어. 그래서 경찰들이 또는 검사가 와서 A를 체포하고 싶어 또는 구속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체포 또는 구속을 하려면 회기 중이지. 그럼 반드시 누가 동의해줘야 돼?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돼. 그럼 이때 동의는 재가출 출가찬으로 동의해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 다 같은 편이잖아.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대부분 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려.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은 기다리지. 언제 끝나기를.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2월 28일에 끝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국회 동의 없이도 잡을 수 있잖아. 그래서 2월 28일 끝나길 기다렸다? 이제 3월 1일날 잡으려고 딱 해요. 그럼 국회가 어떻게 하냐면 3월 1일날 바로 또 임시해요.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이런 걸 옛날에 우리가 방탄국회라고 했어. 왜냐면 나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거. 다른 국회 왜? 자기도 찔리니까. 최근에 이게 국민 여론이 너무 높으니까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리고 포인트는 회기 중에 만약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고 싶을 때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해. 단 누구를 제외한대? 현행범을 제외하고. 그럼 이 얘기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인데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렸어요. 또는 국회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다 걸렸어. 현행범으로 잡혔지. 그때 국회 동의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것만 확인하고. 자, 두 번째 면책 특권이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면책. 책임을 면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거고요. 형사상 깜빵 가는 책임을 면하는 거야. 단,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봐봐.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 이거 있어. 국회의원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있거든. 근데 대부분 잘 보면 그걸 언제 하냐면 자기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요. 왜?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 안 지거든. 예를 들어 이거야. 너네 명예훼손 알지? 자, 봐봐. 너네가 지금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 무속 논란이니까 만약에 문병일은 무당이다. 사실은 문병일은 무당이었다. 그래서 문병일 수업 중에 이렇게 점 찍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 음양 오행에 의해서 다 이게 조작된 거고 너희들이 여기 집중하다 보면 너희들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잘 봐. 이거 사실적시야. 사실을 얘기한 건 사실적시야. 허위사실이야. 사실일까? 사실 모르는 거잖아. 내가 무당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명예훼손은 너네가 착각하는 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만약 너네가 인터넷에 올렸어. 문병일은 돼지다. 돼지잖아. 사실 적시에 내가 기분 나빠 안 나빠? 졸라 나쁘지. 그럼 너희들은 사실 적시에 응해서 돼지를 돼지라고 부른 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은 둘 다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하면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지금 돌아가신 정의당 국회의원 혹시 아는 사람? 노회찬 씨. 정말 슬픈 일이 뭐가 이건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짧게 얘기해 줄게. 시간 넘어갈 거면 노회찬 씨가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이분이 말을 정말 촌철살인을 하면서 인기가 되게 높았거든. 근데 이분이 어떤 발언을 했다가 그 발언 때문에 징역 1년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 피선거권 박탈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못 됐었거든. 왜 그랬냐면 예전에 이게 있었어.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옛날에 국정원 있지. 지금 국정원. 옛날에 국정원이 안기부였어요. 안기부. 그런데 이 안기부가 그러니까 유력한 야당 정치인들과 그리고 모든 재벌 기업들을 불법 도청한 거야. 1년 내내. 그게 10명인지 100만 명인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런 모든 도청한 정보를 안기부에 몰래 다 저장해 둔 거야. 그런데 안기부 직원 한 명이 안기부를 나오면서 그 중에서 삼성과 관련돼서 불법 도청한 테이프만 갖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걸 터뜨렸는데 그 테이프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삼성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신 누구야? 이건희 씨지. 근데 이건희는 회장이니까 지시하겠지. 부회장과 황학순가 그럴 거야. 부회장이랑 자 삼성과의 같은 계열에 누가 있냐면 중앙일보가 있잖아. 중앙일보의 홍보모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대화를 하는 내용, 명절 때 그거를 안기부가 몰래 다 도청을 한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이번에 명절이니까 떡값으로 검사 출신 중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겠지. 높은 사람은 얼마를 주고 낮은 애는 얼마를 주고. 근데 이걸 매년 언제보다 주고 명절 때마다 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검사장급은 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뭐 검사 밑에는 좀 낮은 검사는 500만 원 주고 판사 중에는 또 얼마 주고 또 얼마 주고 이렇게 다 한 거야. 그리고 정치인 중에 야당 정치인 중에는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상품권으로 줘라. 그래서 금액을 다 책정을 하는 걸 대화하는 거야. 명절 때 얼마 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누구는 안 받아. 특히 나왔던 용어가 추미애는 안 받으니까 돌려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검사들과 판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어. 그리고 옷을 벗으면 또는 자식들을 삼성에 넣어준 거야.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삼성을 깔까 안 깔까. 언론사한테도 엄청나게 준 거야. 기자들한테도. 그거를 녹음한 거야. 안기부가 불법적으로. 근데 삼성만 녹음했겠니? LG 뭐 현대 다 녹음을 했겠지. 근데 그 직원이 이것만 갖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정치인들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막 그게 소문이 도는데 대박.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파일이 나왔지만 이거는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이 대화한 거지. 그러면 너네 봐봐. 이런 녹취록은요. 그 대화 당사자가 공개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 뉴스에서 나오는 게 김건희 씨랑 무슨 기자랑 그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잖아. 기자가 공개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대화 당사자니까. 그런데 이거 불법 도청한 거잖아. 공개하면 안 돼. 불법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누구누구한테 줬다가 쫙 나온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다 알면서도 불법 도청이니까 기자들도 기사를 못 쓰는 거야. 그런데 노회찬 씨가 이걸 국회에서 터뜨렸어. 튼 거야, 국회에서. 자, 국회에서 발언은 면책특권 있잖아. 그러면서 검사 중에 누가 받았고 언론사 기자 중에 누가 다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를 국회의원이 터뜨리라고 면책특권을 만들어준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회찬 씨가 그렇게 터뜨리고요. 집에 가서 그 명단이 얼마를 받았다를 엑셀로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집에 가서 올렸다고. 1년 처벌, 피선거권 10년 박탈. 그리고 이 파일에서 누가 돈 얼마 받아 다 나왔지. 그리고 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검사랑 판사들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 테이프 자체가 불법 도청이라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이게 말이 돼? 이게 현실이었어. 그래서 이때 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처벌 안 받고, 그리고 거기 내용이 어떤 것도 있냐면 뭐 자식들 이번에 대학 취업 졸업하니까 우리 회사 그냥 넣어줘라. 그러니까 삼성을 비판할 수 없던 거야,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정치하라고 면책특권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건 좋은 취지지.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문병일 돼지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내가 돼지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게 포인트니까 잘 봐. 자, 노회찬 씨 얘기했는데, 자, 시험에 나오면 치사하게 이렇게 나온다. 다시 봐. 면책특권은 국회 안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안 지는 거지. 그다음에 3종 이렇게 나와. 그럼 국회 안에서는 책임질까 안 질까? 야,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하는 강용석 씨 있잖아.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다 그만뒀거든? 왜 그만둔 줄 알아? 그분이 아나운서들과 만난 회식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 아나운서들한테 너희들 성공하려면 몸 줘야 성공한다. 이딴 얘기를 한 거야. 여자들이 성공하려면 몸을 줘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국회의원 제명한다고 난리가 났거든? 그럼 만약에 그런 말을 국회에서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책임 안 져. 하지만 국회 안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그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도 있고 또는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할 수도 있어. 그 포인트 이거다. 국회 밖에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국회 안에서는 책임질 수 있다는 거야. 국회의원들 스스로 징계하거나 제명. 오케이? 그것만 정확히 알면 돼. 그래서 최고로 난이도 나오면 요 면책특권이 최고 난이도 나오니까 요거 알아놔.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국회 안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그 책임은 국회의원들끼리 징계하거나 또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제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스킵하시고 박스 안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8페이지 보면 의회주의의 위기가 있어. 자, 이것도 확인만 하고 할게요. 의회주의의 위기. 얘들 원래 우리 상권처리 파에서는 여기 입법부가 있고 의회지, 여기 정부가 있으면 원래는 의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야. 원래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려면 전문적 법 지식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있겠지. 법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국회 전문성은 계속 떨어지고 이에 반해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고시를 패스하고 각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늘어나겠지.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보다 행정부의 파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행정부의 우위 또는 행정국가화 또는 행정부의 비대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기 의미를 봐봐. 자,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같은 표현이
행정부 우위 또는 행정국가화 현상 또는 행정부의 비대화야. 의회 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의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배경의 첫 번째 밑줄 행정국가화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정치의 폐해예요. 자, 이것도 있어. 봐봐. 의원들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이 있겠지. 그러면 자,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국민들은 대표적인 사례. 내가 지금 최근에 관심 있는 게 내가 그 이마가 M자라고 그랬잖아. 저 올라간다 얘기했지. 머리 빠지는 얘기. 했지? 안 했어? 근데 이게도 아니고 왜 웃니? 비웃니? 아, 내가 진짜 옛날에는 너 이제 남학생 특히 여학생 노는데 내가 옛날에 이마가 여기까지밖에 없었어. 1cm였어. 다 여기 머리였거든? 이거 진짜야 진짜. 근데 숱은 진짜 많아. 숱은 진짜 많은데 점점 머리가 올라가서 이거 내가 좀 교묘하게 가린 거야. 나 이 M자예요. 완전 M자 이렇게 돼 머리가. 아 진짜 뭐?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씨발 진짜 심각한 거야. 아침에 이거 내가 관리를 건데 안고 그냥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니까. 너도 빠진다. 아 그래서 남학생들 진짜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요새는 탈모가 20대부터 오잖아. 내 친구는 많은 들이 이거 다행이야. 내 친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슬픈 얘기야. 근데 이 새끼는 나랑 친구지. 근데 꼭 한 가닥을 일로 넘겨 스프레이로 고정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오랜만에 만났어. 음식점에서 친구야. 서로 반말하고 욕하지. 그 주위에서 다 쳐다봐. 왜냐면 아버지 뻘이거든. 머리 때문에. 사람이 완전 달라. 그래서 이게 탈모가 진짜 심해. 나도 지금 샴푸 20만 원짜리 쓰거든. 왜냐면 더 이상 빠지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 남학생은 진짜 신경 써야 돼. 남자도 아치,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줌마, 아니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머리는 안 돼. 골룸 되지. 한 3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머리 두꺼운, 막 굵은 파마하는 이유가 숱이 빠져서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탈모가 진짜 심각한 문제고 남학생들 진짜 조심해야 돼. 앞으로 이 머리 빠지면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아침에 못 나가. 여성들, 여학생들은 화장 안 받으면 못 나가지.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화장을 바로 못하면 처음 하게 안 되니까 1학년 때는 뭐 변장을 하고 막 1cm, 막 2학년 때는 이제 환장을 하고 3학년 때 화장하는데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주로 뭐 하냐면 탈모 때문에 진짜 심각해. 머리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나는 지금 상담을 받았더니 심는 것도 괜찮대. 여기 뽑아서 이만큼 뽑아서 여기 다 어차피 자르면 가리니까 여기다 심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10명 모아오면 30% 할인해 주겠대. 가자. 나한테 카톡으로 조용히 보내. 하지 말을게. 10명 모아오면 나 공짜래. 해야지. 근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행인 건 제대로 가린 거야. 근데도 좀 티가 나는지 이제 조교회가 얘기해 주는데 수만이에 글이 올라왔대. 누가? EBS에서 경제 누구 들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경제는 거의 1타니까 뭐 문병일 의원도 한 명이 밑에 이렇게 쓰더래. 아, 전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그 수 없는 선생님이 이랬대. 근데 EBS 경제 3명이거든? 자, 1번. 최근에 그 사회문화 박봄이랑 같이 해. 수특을, 수능 라인을. 박봄 알아? 박봄이 수시 없니? 그 박봄은 아니잖아. 그 다음 2번. 내신 강사 있어. 내신 강사 소성욱이라고 있는데 걔는 머리가 너랑 비슷해.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해. 여기까지. 그럼 걔도 수시 있잖아. 그럼 씨발 수시 없는 건 나잖아.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관리해야 돼, 진짜. 큰일 났어. 그래서 샤워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의 분신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진짜 남학생 진짜 관리해야 돼, 지금. 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서 까봐. 위로 까봐. 까보고, 화이팅. 샴푸는 내가 카톡으로 조용히 물어보면 알려줄게. 비싸. 나도 원래 그래서 TV에서 TS 광고 엄청 하지. 효과 없어. 효과 없어. TS 광고 효과 없고요. 하여튼간 알려줄게. 한 3개 정도 추천해줄게요. 그리고 좀 심각하면 같이 가자. 가서 심자. 심는 게 최고래. 이거 좀 덜 아프대. 덜 아프대. 심을 거야. 뭐 얘기하다 됐니? 아, 그래서 그 탈모 얘기 왜냐면 잘 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탈모 공약을 냈잖아. 근데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게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이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너네 이런 거 생각해봐. 너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알아? 1년에 한 번 적용돼요.
근데 한 번 이상 하면 그 다음부터 실비를 한 5, 6만 원인데 한 번 하면 그냥 몇천 원으로 끝나. 내가 알기로. 선생님만 스킬을 1년 3, 4번 하거든? 아무래도 학원 강사하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무조건 거의 그냥 3천 원, 4천 원이야. 근데 그 한 번 이상 하면 5만 원, 6만 원인데 처음에 스케일링 건보 적용한다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 돈 쓸데없는 데 쓴다고. 하지만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탈모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럼 봐봐. 탈모 공약이 나왔어. 그럼 국민들은 특히 난 열광하는 거지. 왜냐면 탈모 샴푸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비싸. 약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약을 이재명이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모 의원 없을까? 있겠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탈모 그 공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적이잖아 이재명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의견,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구 당론 따라가는 거야. 국민의힘 당론을 따라가는 거야. 국민들은 탈모를 찬성하는데, 탈모 공약을 찬성하는데도. 왜? 나중에 국회의원 후보 출마할 때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이해돼? 만약에 여기서 만 찍히면 공천을 못 받잖아.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되기 힘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과 정당의 당론이 다를 때 국회의원들, 대표들이 국민의 여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론을 쫓아가면서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또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이 자식들 또 봐줬더니 또 딴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하잖아.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정당 정치의 폐해예요. 그게. 이해돼? 자, 그래서 국민들이 대의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바로 의회주의의 이기고요. 그럼 극복방은 첫 번째 의회 전문성 신장. 어떤 걸까? 밑줄 짝 입법활동 지원. 이건 알아놔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입법활동 지원 옆에다 쓸게. 보좌관제.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늘려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다시 가리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을 6명에서 7명을 들 수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법적 지식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입법 기능을 하고요. 정당 민주화, 당론보다는 국민의 여론 따라 의회 정치하도록. 당연히 뭐 유능한 의원을 뽑아야 될 거고요. 밑줄 이런 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직능 대표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직능 대표제. 너네 그거 알아?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중에 30 몇 프로가 법 관련 사람, 판사, 검사 출신. 30 몇 프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판사, 검사의 비율이 무지 낮잖아. 그런데 국회의원 30 몇 프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야. 그러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게 과잉 대표 되겠지. 그러면 배달 라이더 하는 분들 있잖아. 최근에 엄청나게 수가 늘었잖아. 그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회 정말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서 입법으로 만들려면 직능 대표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이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직업군을 예를 들어 한 200개로 나눠. 그럼 200개의 직업군을 만들지. 그럼 모든 직업이 다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업군별로 대표를 2명씩 뽑는 거야. 그럼 모든 분야의 대표가 국회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능 대표제. 이해돼? 자, 그 정도로 확인하세요. 직업별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게 직능 대표제다. 자, 이런 게 대책이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나도 지금 공약을 만들고 있어. 출마하려고. 공약을 만들고 있어서 현행 이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국영수 너무 의존 교육이잖아. 수능에서 국영수 선택 과목. 괜찮지? 사탐 필수. 이렇게. 그래서 필수 과목 하나 사탐, 선택 과목 한 300개.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 선택. 그럼 너희들 선택 과목 무조건 다 저거 선택해. 너희 멍 때리기 잘하잖아. 내가 또 너네 다 멍 때리기 1등급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 보는데, 자, 행정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 자, 60 곱하기 2번 행정부와 대통령에서, 자, 행정부의 의미는 그냥 읽어보시고, 아니, 하나 물어보자. 얘들 행정부는 적극적 국가자금일까, 소극적 국가자금일까? 적극적 국가자금, 이건 밑줄 쳐. 현대사회에서 행정은 밑줄. 적극적 국가자금. 그거만 하나 확인하고. 자, 주요 행정기구에는 대통령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밑줄,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짱.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별표. 자,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그 다음에 한번 복sul 가자.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 임명하고 행정각부를 통할. 자, 그럼 중요한 거. 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단, 자를 때는 국회 동의 필요 없어. 자를 때는 마음대로 자른다. 그리고요, 자, 국무위원회 임명 제청, 국무위원, 자, 밑줄, 자, 임명 제청 밑줄, 해임 건의 밑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아, 밑에 것까지 하고 설명할게. 국무회의. 여기다 한번 설명했어.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고요. 정부의 자 밑줄 쫙 모든 정책이 아니라 주요 정책.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자 동그라미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 두 가지 외요. 국무회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꼭 알아놔. 의장은 누구야?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이것도 잘 나오니까.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요. 부의장은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너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어서, 자,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위원을 예를 들어 뭐 40명 이하의 국무위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봐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처, 장관이 소속된 게 부처지. 예를 들어 교육과학부 또는 국방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법안을 물론 법률을 바꿔야 되지만 부처를 늘리거나 줄여버릴 수 있어. 부처를 늘리거나 줄여버릴 수 있어. 그러면 각 부처의 장관은 국무위원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임기 5년 대통령이 끝나면 부처가 한 15개가 됐다가 다음 대통령 때는 25개가 될 수도 있어. 또 바뀌면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해 두면 안 돼. 왜냐면 헌법에 예를 들어서 각 부처는 딱 10개로 한다 그러면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대통령마다 부처를 20개를 할지 30개를 할지 10개를 할지 모르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은 예를 들어 뭐 40명 이하로 한다면 규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대통령이 부처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국무위원이라고 하거든. 그럼 국무위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관들. 각부 장관들. 그리고 플러스로 장관이 아닌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중요하게 임명하는 자리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외교 특보 이런 사람, 특보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자, 국무위원들 너네가 앞으로 항상 장관들이라고 생각해. 그럼 원래는 이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냐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지만 형식은 국무총리가 A라는 사람을 국무위원 중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형식상 제청을 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떻게 하겠어? 대통령이 야, 내가 얘 임명할 거니까 네가 제청하는 건 너의 거라니까 네가 제청해. 그럼 내가 임명할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형식상은.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밑줄 임명 제청 권한이 있고요. 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의 명령인 총리령 발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방금 했죠?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고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원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이다. 되죠? 자, 아까 감사원은 결산 검사였니? 결산 심사였니? 결산 검사. 제일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올 거야. 좀 이따 보고요. 그럼 이제 2번 대통령부터 보자. 자, 대통령의 지위 밑줄, 국가원수 밑줄,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고요. 밑에 보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가원수의 권한 봐봐. 자, 그 다음 헌법상 대통령의 선출 볼게요. 자, 대통령은 1번 보통평등 직접 비밀로 나중에 볼 거고, 2번 자,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 밑줄 만 40세 이상 외울 필요는 없어. 단 임기 만 40세 이상이고요. 대통령 후보자는 기탁금으로 3억 원을 기탁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기탁금 한마디로 뭐냐면 보증금이야. 자, 생각해봐.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일단 3억 원을 기탁 맡겨야 돼. 이거 왜 만들어? 아무나 못 나오고. 그치. 만약 이게 없다면 나도 출마할 거야. 너희도 만 40세는 무조건 출마할 거야? 아마 이 기탁금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자가 한 40만 명 나올 거야. 무분별한 후보 난립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탁금을 5억으로 했다 지금 3억으로 바꿨거든? 그럼 이거지. 야, 너 3억 원 있으면 나와 이거야. 최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그래도 후보 번호가 한 10몇 번까지밖에 안 가. 너 예전에 그거 봤니? 문재인 대통령 출마했을 때 대통령 후보 몇 번까지나 18번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 그래서 막 별별 사람 다 나왔거든. 그런데도 만약에 3억 원 규정 없으면 몇십만 명이 출마할 수 있어서 3억 원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 방지. 그 정도 이해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죠? 오케이. 자, 그다음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중요한 게 이거만 알면 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요, 원칙적으로 문서주의고요. 그리고 그 문서에 반드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 장관이 부서 서명해야 돼. 왜 그럴까? 나중에 다 증거로 나오니까 신중하게 해라. 이 얘기지. 그치? 그래서 목적 봐봐. 대통령의 자의적, 지 마음대로의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요. 신중한 국사 처리. 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위한. 그래서 문서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일체 행위는 밑줄, 문서로. 2번, 부서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 단 이 문서에는 총리, 대통령,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서명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밑줄. 정부의 모든 정책이 아니라 중요 정책. 정부의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이거는 중요한 정책이니까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럼 그러한 정책은 무조건 심의를 거치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무회의. 단 뭐라고 돼 있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받지 않지. 그럼 시험 문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다. OX. X가 되는 거야. 심의기구일 뿐이야. 의결기구가 되면 그 의결사항이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데 구속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무회의도 형식적으로는 투표해. 국무위원들끼리. 그래서 의결을 하지만 그 사항이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아서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로 끝난다. 자, 그리고 각종 동의 승인 있죠? 자, 그리고 대통령의 특권 봐봐. 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기소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보면 되네. 탄핵 결정에 의하지 않으냐 그러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대통령 중에 탄핵당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탄핵은 그냥 파면을 결정하는 거.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자, 국무총리 중요한 거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국무총리 지휘, 행정부의 2인자. 대통령이 유고, 거리 시에 권한대행. 대통령이 사망했거나 자리 비웠을 때 권한 대행하는 거고요. 밑줄 쫙 국무회의 부의장. 반드시 암기.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자, 임명과 해임 보자. 자,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하고요.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자유로이 총리를 해임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자, 잘 봐. 이거 중요한데 봐봐. 자, 여기 국회가 있어. 국회가. 자,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 예를 들어 총리 또는 각부 장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국회는 뭐 할 수 있냐면 자, 해임 건의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했잖아. 국회 권한 중에 탄핵소추권과 해임 건의권이 있었잖아. 자, 그러면 국회가 해임 건의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국회는 해임 건의 누구한테 해? 다시 그 전에. 자, 국회는 탄핵소추권이 있지. 그럼 탄핵소추는 어디다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 있잖아. 그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국회가 해임 건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대통령한테 하는 거야.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당신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해임을 건의하는 거지. 그러면 해임을 건의할 때 그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첫 번째 발의, 제출해야 돼. 해임 건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한다는 얘기는 국회 본회의로 올리기 위한 의결. 그리고 발의가 통과됐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본회의로 가서 이제 뭐 하냐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거든. 그래서 정족수를 외워야 돼. 이제 이게 특별의결 정족수야. 그래서 거기 교재 보면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 밑줄 쫙 쳐야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는 거야. 그럼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 건의안이 발의, 본회의로 제출되는 거고요. 발의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로 올라오면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해임 건의안을 국회는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했지. 그럼 그게 대통령한테 와. 단 대통령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않는다. 돼? 자, 그래서 이게 여기 3분의 1 발의, 여기 과반수 의결. 자, 이게 특별의결 정족수지. 제가 출가참보다 엄격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무총리 포함 공직자들, 장관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갖고 이제 너네가 함정이 정말 많이 빠지는 게, 그럼 해봐. 해임 건의권은 누구의 권한이니? 국회 권한이지. 그런데 이런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국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누구도 할 수 있냐면 국무총리도 할 수 있어. 국무총리도. 대통령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 각하, A 장관이 너무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요. 해임해주세요. 라고 건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포인트가 이거다. 너희들이 이제 처음에 실수하는 거. 국무총리가 해임한 거거든? 해임 건의한 거거든? 그럼 이거야. A는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요청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해임 건의가 국회에 관해 생각해서 이걸 국회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고, 만약에 해임 건의했는데 이러한 의결 정족수 요건이 나오면 무조건 국회지. 하지만 그냥 국무총리는 이런 의결 정족수 없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임 건의하면 항상 주의할 게, 대통령에 대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회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결되면 해임 건의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스스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반드시 알아. 요거 나오면 맨날 나고, 너희들 요거 자꾸 놓치니까. 근데 해임 건의는 국회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임명 제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장관이 있는 사람을 해임해 주세요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국회에서 해임 건의하려면 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권한 보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행정에 관한 통할 조정권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조정합니다. 자,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권. 해임건의권이 제일 중요한 거.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에 대해서 임명제청 밑줄, 해임건의 밑줄. 자, 이거 반복. 자, 4번 국무회의 볼게요. 자, 또 반복합니다. 성격. 행정부의 밑줄. 모든 정책이 아니라 밑줄. 중요 정책이야. 중요 정책을 동그라미 심의기구. 심의. 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되죠? 구성의 두 번째.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또 하나. 이 국무회의는 대통령제 요소야, 의원내각제 요소야? 의원내각제 요소. 자, 5번 감사원 별표, 리미트. 별표 무한대.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감사원의 구성 보면 외울 필요는 없어. 감사원장 밑줄, 감사위원 밑줄. 감사원은 구성의 첫 번째 줄, 감사원장 밑줄, 감사위원 밑줄. 구성의 첫 번째 줄, 감사원에서.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자, 구성의 두 번째, 이거 중요해.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하다 대통령이 임명하죠. 이거 되지? 더 중요한 거 있어. 이거 진짜 지역적으로 나오면 대박 틀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잘 봐.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감사원장이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꼭 암기해.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누가 제청한다? 감사원장이. 근데 이거 시험에 국무총리가로 나오죠. 함정. 감사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 권한 봐봐. 자, 밑줄 쫙. 결산 검사. 검사. 결산 검사.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밑줄 회계 검사. 그 세 번째 공무원에 대한 밑줄 직무 감찰. 세 가지 반드시 암기. 결산 검사, 회계 검사, 직무 감찰.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이 뇌물 받는 거 맨날 그 비리 캐러 다녀요. 직무 감찰하니까.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이거야. 서울시 무슨 과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을 책상 서랍 속에 넣었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뇌물을 받아서 숨겨놔야 되잖아. 자기 사무실 책상 서랍 맨 밑에 넣어놔. 이건 뭐지?
그거 걸려요. 그리고 또 미행해가지고 어디 몰래 또 은밀한 장소에서 뇌물 받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미행도 하고 이런 거 해.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6번에 행정각부의 장관이죠.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자, 얘들아, 행정각부의 장은 임기 없다. 대통령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 확인 끝. 그 이상은 절대 안 나오니까 자,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 파트가 좀 할 내용이 많어. 그래서 법원 파트가 일단 법원 끝나고요. 74페이지 헌법재판소 있거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파트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좀 쉬었다 법원 볼게.